투자가 끝났을 때 얼마큼 돈을 벌겠느냐에 대한 계산 흐름들,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럼 그거와 밸류를 얼마큼 주느냐, 그 차이가 중요한 거겠죠. 오기는 온다,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오긴 오겠죠. 근데 예전에 줬던 밸류만큼 그대로 줄지, 아까 말씀 중에 네. 그 빅테크 가운데서 M7 가운데서 테슬라를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 우리의 눈앞에 둬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테슬라 진짜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전기차의 양적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요즘 전기차 하게 되면 키워드가 그거더라고요. 녹색 창에 전기차 하게 되면 바로 연결되는 게 전기차 할인으로 나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잘 유럽 쪽에서는 보조금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도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큼 싸게 파느냐, 이게 관건이 돼버렸어요. 근데 타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던데. 높죠.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인데 이분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내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그것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서 만족도는 높지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충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겨울철에 또 효율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 특히 저 LFP는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집에 한 두어 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충전하러. 네, 그래서 충전하는 것도 약간 단독주택이 또 빠르지, 이상은 또 이제 충전소 찾아다니고 이러려면 또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테슬라의 판매 성장 속도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뭐 50% 이상씩 쭉쭉 올라오는 게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그러면 역성장 나오는 거 아니야 되는 우려감도 많이 큰 거죠. 이게 반영되고 있다는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 그러면 테슬라가 알고 있던 것처럼 뭐 적자가 납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아니라 우려감 쪽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많이 주가가 밀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다가 아니다. 테슬라가 보여줄 거는.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로 이제 쭉 성과를 냈다고 하게 되면 이익의 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ESS라든가 에너지 장치 쪽으로 해서 또 충분히 또 탄소 배출권 이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근데 어차피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는 이 기반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 모멘텀 남아 있을 거고, 그쪽과 연결된 AI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또 하나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스페이스X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아직 성장 동력들은 남아 있는 상태고, 더 중요한 거는 로봇 쪽이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이끌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어떤 공장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공장은 아직까지도 뭐 많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화 돼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전에 있던 라인들을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약간 50% 정도 공정 개선한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같이 일해주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이거 만들어진 자체를 아예 완전히 그냥 효율을 높이겠다, 그냥 사람 없이도 그냥 무인으로 쫙쫙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원래 들어와서 나올 수 있는 라인들을 다 그냥 무인화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딱 해놓고 사람은 저 위에 앉아서 그냥 어디 고양이 들어오나 쥐 들어오나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관제탑에서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비용이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다 뜯어내고 그 사이에 못 돌리고 있는데 매출 제로입니다. 그럼 그거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디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라인들을 최대한 인간에 맞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인간들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가 되기 시작해서 그러면은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죠. 초기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감가상각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들어가서 이게 계속 쓰기 시작한다. 충전만 하게 되면 얘가 무슨 감기가 걸리든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그런 어떤 재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영속적인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많이 또 기업의 초기 비용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훨씬 높아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테슬라 전기차 회사라고 딱
이퀄 이거라고 보기에는 아직 보여줄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 좀 흔들린다, 밀린다 그러면 조금씩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금리에 좀 자동차를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할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나 신호도 테슬라에겐 조금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호재 전기차 업종에선 호재죠. 네, 그러면 그만큼 뭐 일반 내연차보다 비싼데 거기서 이제 보조 그 배터리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가격들이 비싼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할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할부 이자가 또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해보고 한 달에 이걸 부담하고 전기차 타라고 나 안 해. 물론 내연기관차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더 비싸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내는 금액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사고 싶었던 전기차 사야 될 때가 온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구재와 금리와의 관계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 이제 좀 시간이 가서 진짜 테슬라의 그 전기차, 테슬라가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그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에도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내 2차 전지는 쪽은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P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바로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중국 정부가 어떤 환경 오염의 이유를 통해서 이제 생산량을 중단하라 아니면 줄여라라고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량을 줄여들면은 당연히 리튬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 현상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리튬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예전에 받았던 마진 대비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더 떨어져서 역마진이 나온다. 나 생산 안 해? 이럴 거면 공장 왜 돌려? 예, 지금도 가동률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럼 안 하고 말지 역마진 나는 거 왜 팔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는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공급이 확 준다. 반도체 감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격이 반등할 거 아닙니까?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에코프로 BM에서 실적에서도 봤듯이 소재업체들은 그동안에 생산하기 위해서 그 소재들을 갖고 왔었는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만들려고 대기했던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4분기 시점에서 딱 계산하게 되면 떨어진 가격으로 반영한다. 재고 손실 평가가 나오게 재고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적자폭이 큰 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리튬 가격이 안 떨어지고 아니면 또 메탈 가격들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더 이상 평가 손실이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영업이익이 돌아가긴 합니다. 그건 1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는 해결이 됐는데 반등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P는 이제 돌아온다라고 보는데 Q가 살아나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가 이제 우리 다시 사겠어. 이제 살만하겠어 하고 Q가 확대되기 시작해야 P와 Q가 모두 좋아지는 건 성장주는 이거를 무척 환영하죠. 그 나올 시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보고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은 찍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 탄력들이 Q가 살아나면서 팍 올라가겠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올라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후에 반복되다가 이게 Q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차게 움직이겠죠. 근데 요즘 2차 전지는 대세가 그게 아닙니다. 요즘 2차 전지의 대세는 엔캠. 와우 우리 웅달님도 하고 계신 엔캠이라고 읽고 원캠이라고 읽습니다. 넘버1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엔캠 왜 이게 탄생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맞아요. 어차피 북미에서는 뭐 유럽이나 다른 데서 뭐 중국들이 막 치고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 점령 당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미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IRA 세부 규정에 FEOC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비롯한 국가 우려 국가 쪽에 이거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희의 소재 쪽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원래 한 1, 2년 전에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7위가 그랬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7위. 네. 그러니까 저 회사 생존할 수 있겠어? 중국이 그렇게 막강한데 근데 반대를 무릅쓰고 북미에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그때 반대 많았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데도 BW 막 찍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성장하기 중국에 다 치여. 힘들어. 이렇게 됐다가 근데 FEOC 규정이 딱 생기면서 북미 그러면 지금까지 1, 2, 3, 4 했던 중국 업체들 싹 사라지고 5위 했던 일본 업체 그리고 4위 6위인가만 살아남습니다. 일본 업체들이고요.
근데 일본 업체들은 미국에 가서 투자 잘 안 합니다. 워낙 보수적이어가지고요. 근데 엔캠은 거기서 공장을 짓는데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 북미 쪽은 거의 독차지가 있네. 갑자기 북미 쪽에서는 2위 사업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캠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배경이 됐겠죠. 지금 시장이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몇 종목들이 그런 걸 엔캠 따라하려고 그런 소재 쪽에서 북미의 공장 투자하는 회사들 어디야? 아니면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4680으로 진입한다.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소재 쪽, 그거 어디야? 뭐 코스모신 소재, 양극화 물질이 단결정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단결정 쪽은 앞으로 갈 쪽인데 그쪽에 꼭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쪽이 또 부각받기 시작하고 커졌는데 배터리 케이스 만들던 회사, 뭐 TCC 스틸 이런 것들도 같이 부각받고 뭐 이런 약간 투자 아이디어가 저희가 지금 에코프로 비만 보고 있다가 이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주도 쪽이 또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또 나 2차전지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한 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역시 시장은 같은 섹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쪽도 Q만 살아나게 되면 양극재도 돌아갈 겁니다.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안쪽에서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과거에 저희가 에코프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밸류를 끌어오는 과정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쫓아가는 쪽 회사가 에코인드리밍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지만 우리 전구체 투자해서 새만금에서 해서 어차피 전구체 쪽은 에코프로 멀티가 있을 거고 이 회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자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이제 중국 배제가 될 테니까 우리 거 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아마 계속 시장도 계속 찾아다닐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기업들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꼽는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뭐 코스모신 소재, 뭐 LNF 이런 애들은 그 생존은 하기는 하는 걸까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다 버텨내고요. 생존을 한 우리 공장 선생님 큰일 납니다. 댓글 막 달립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댓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더 버느냐의 문제겠죠. 생존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생존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딱 버티고 있는 만큼 그걸 통해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가 딱 버티고 있는 만큼 이쪽은 그러니까 투자가 끝나서 얼만큼이 더 가치 확대가 되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좀 밸류가 좀 많이 땡겨온 감이 있는 거지. 그거 빼고 지금 나오는 생존은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투자 끝났을 때 얼만큼 돈을 벌겠느냐에 대한 계산 흐름들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거와 밸류를 얼만큼 주느냐 그 차이가 중요한 거겠죠. 오기는 온다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오긴 오겠죠. 근데 예전에 줬던 밸류만큼 그대로 줄지 이건 아직 좀 모르는 거죠. 그 엔캠이나 이런 것들은 보실 때 미래의 숫자로 그 지금의 주가 올라간 만큼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PER로 보니까 150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뭐 100인가 150인가 200인가? 100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랐어요. 근데 모든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의 특징은 기준을 2025년으로 많이 봅니다. 2025년에 본격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북미 공장이 돌아갔을 때 그러면 그때 같이 들어가는 전액 쪽도 또 특히 전액 같은 경우는 다른 소재와 달라서 좀 프레시해야 됩니다. 좀 신선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공장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그게 연결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회사 측이 얘기하는 거와 시장에서 파악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뭐 어떤 분들은 100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그렇지만 2년 뒤에 가게 되면 뭐 한 40배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40배, 30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회사가 하는 거 봐야죠. 그래서 숫자 가이던스를 보여주는 거를 좀 추적해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엔캠의 걱정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BW 끌어와가지고 막 투자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도래했죠.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투자했던 그 금액이 이제 나중에 지금 투자할 테니까 나중에 잘 되면 우리 보상해줘라고 하는 금액이죠. BW가 전환됐다 보니까 단가가 5만 원대입니다. 지금 주가 30만 원입니다. 6배 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팔고 싶어 죽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확장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안 팔고 더 고 하느냐, 지금 엑시트 하느냐, 그게
금액이 1조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 시가로 평가되면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특성은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4위 정도까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진짜요? 네. 그러면 코스닥을 구성하는 지수를 바라보는 쪽에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같이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을 때는 그게 또 올라온 만큼 그에 유입되기 시작한다. 주가가 잘 안 빠져요 또. 그런 경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MSCI 지수에 편입된다. 또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밸류상으로는 회사 측과 달리 좀 부담되는 영역까지 들어왔고 BW 보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생각할 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